인도 네. 시장을 탐방을 다녀온 느낌은 여기가 정말로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하겠구나.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인도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인도 딜러십이나 이런 걸 좀 방문했었을 때 굉장히 또 열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판촉 활동이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시장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바로바로 이제 드러나는 게 또 인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도 결국엔 나중에 중국처럼 고속 성장하는 시장이 되겠구나.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었던 주식인 거는 저도 네. 이제 인정을 하고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3배, 4배 너무 싼데 앞으로 이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밸류에이션 하단인 6배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세요?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렇죠. 요즘 너무 추워요. 맞아요. 좀 이번 겨울 유난히 따뜻하다 싶었는데 한꺼번에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올해 자동차 수출 성적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최근에 주가도 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떻습니까? 주가에 반영되는 강도랄까요? 요거는 또 수출 성적에 비하면 아쉽다는 평가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완성차들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좀 거기에 못 미쳤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뭐 사상 최대 수출 성과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보면은 차량 판매 대수도 많이 늘긴 했는데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는 조금 더 고가 차종들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SUV 차종들이라든지 이런 고가 차종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젠 대당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그림이 됐고 그러면서 완성차들의 수익성이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수출 성과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주도의 호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수출도 당연히 좋고 실적도 좋다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도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 업종이 이제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피크아웃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네. 금리가 높아지면은 자동차 할부금리가 높아지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차를 못 살 것이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조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보다는 판매가 안정화되고 지금의 실적이 유지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까지도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성적에 비해서 주가의 반영은 좀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좀 아쉽지 않을 만큼 반영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거든요. 지금 PER 4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과거 PER 저점 평균을 보게 되면 한 6배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사 뭐 환율이나 뭐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뭐 환율 하락으로 인한 감익이 좀 있다 하더라도 PER이 6배 수준까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PER이 낮다라는 점에 유념을 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일단 성적이 좋다. 수출이 잘 된다. 두 번째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혜 업종이다. 네. 세 번째 밸류가 너무 싸다. 이것만 해도 사실 주가가 올라갈 굉장한 이제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년을 좀 기대해 볼 만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하나 좀 개별적인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자동차 외에서도 뭐가 있나요, 위원님? 뭐 단기적인 네.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공장 매각 뉴스가 맞습니다. 떴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네. 올해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한 자산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 양사 모두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분기에 적자로 나던 게 한 방에 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로 가게 되면 플러스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들은 전기차 라인업이 없으면은 친환경차 쪽으로 대응이 어려운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어쨌든 완성차에 대해서는 좀 보고서도 있고요. 지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부품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부품주도 이 완성차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만큼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품주들 주가도 최근에 반등세가 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품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 보는데 하나는 현대기아차를 메인 벤더로 해서 뭐 매출액의 대부분이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하는 부품사들 그리고 또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GM, 포드, 뭐 아니 뭐 테슬라도 최근 내년도 판매 전망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전기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글로벌 벤더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은 업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전략들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계속 우리는 꾸준하게 내년도 조지아 공장도 10월달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플랜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기아차를 주요 벤더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갈리지만 어쨌든 그 온기가 부품주까지도 조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아요. 현대기아차 그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고서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셨고 기아차도 그렇고요. 또 탐방 얘기도 자세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보겠습니다. 유연 생산,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가 핵심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연 생산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내년도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됐었을 때 그게 전체적인 판매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확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시장이 좀 죽을 경우에 좀 잠잠해질 경우에 그리고 네.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판매 대수도 줄어들고 이제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 이제 혁신센터도 다녀왔었는데 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지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가 좀 더 수요가 많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게 네. 현대기아차의 강점이다. 하이브리드도 하고 PHEV, 전기차, 뭐 심지어 수소차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도 성장을 지속을 하고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특히나 하이브리드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 이상 마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면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수혜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려서 우려가 된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10% 이상 마진율이라는 게 다른 차종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10% 약간 못 미치고 있고요. 기아차가 10% 초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10%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다른 차종들보다 오히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연 생산이 굉장히 잘 시스템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걱정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현대차만의 강점입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잘 갖추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GM, 포드 네. 아니면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업체들은 특정 차종에서는 강한데 좀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한 차종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라인업의 다양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다양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에서 전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EV가 안 팔려버린다? 이러면 굉장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를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익성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유연하게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을 생산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4분기에 각종 비용 집행이 몰릴 가능성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꼭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좋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러시아 공장 같은 경우도 아.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4분기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내려가야 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요. 23년도 4분기 때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24년도에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플러스 효과를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는 기대치를 이제는 좀 조정을 해주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 성적이 뭐 좋았다는 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부적으로는 좀 어땠어요? 내연기관차가 있고 뭐 전기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물론 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뭐 아직은 내연이 훨씬 높겠지만 성장 면에서는 어디 성적이 좀 어떤 부분 성적이 좋았습니까? 친환경차 쪽이 당연히 이제 좋았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좀 네네네. 기억이 나진 네. 않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도 50% 이상 이렇게 높은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글로벌 대비해서도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유럽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쪽 수출을 많이 늘림으로써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었습니다. 자, 기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아 지금 쓰신 보고서 보면 2023년 판매 증가, 그러니까 내년에 판매 증가, 그리고 두 자릿수의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이다라는 게 또 큰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네. 자동차가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재고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어떤 판매 관리비 쪽에서 비용 증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차가 옛날에 공급자 우위 시장일 때에는 뭐 그러니까 할인도 받기 안 어렵고. 하고 그렇죠. 받기도 네. 어렵고 하니까 네. 할인도 안 하고 네. 뭐 인센티브도 안 쓰고 이러다가 요즘엔 판촉 활동을 하잖아요. 네. 차량 가격도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내년도에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우려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재고가 올라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정상 재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용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누적된 대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수요가 내년도에도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전히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아차 쪽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네. 백오더, 그러니까 그 백오더 받았던 게 작년 9월 달에는 120만 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7월 달에 47만 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11월 달에도 47만 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오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네. 탄탄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중순부터 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크게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조짐은 전혀 없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판매 전망으로 써주신 게 여러 가지 뭐 상품성이라든지 수요, 브랜드 밸류, 낮은 재고 이런 것들로 증가세를 이어갈 거고 인도 시장이 좀 부진했지만 여기도 회복할 거다라는 걸 써놓으셨는데 인도가 좀 부진했습니까? 인도가 굉장히 좋았었다가 올해 하반기 때 소폭 역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안 좋았지만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다시 플러스 기조로 전환하면서 인도도 성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UV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SUV 비중 상승이 좀 있고 분기마다 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네. ASP 상승에 대한 부분이 네. 될 것 같은데요.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면은 이젠 더 좋은 차종 그리고 더 고급 사양들의 차종들이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서 출시가 됐고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년이 되면은 미국 시장에도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는 또 미국 시장에 내년에 추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요 뭐 미니밴 그리고 이제 SUV 모델이 글로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믹스가 좋아지는 거죠. 더 좋은 차가 비싼 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제는 ASP가 더 오를 것이다.
요게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ADAS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똑같은 차를 팔아도 전장 사양이 고사양으로 들어가는 차종들이 많이 팔리면서 ASP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수익성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판매 단가라든지 대당 수익성이 좀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인도 공장도 탐방을 하시고 뭐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도 방문한 이거 언제 가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이제 네. 11월 초에 다녀왔으니까. 차례차례 좀 소감을 전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인도 네. 시장을 탐방을 다녀온 느낌은 여기가 정말로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하겠구나. 아.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해도 되는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이 인도 시장이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다녀오셨으니까 네. 뭔가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거를 좀 예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도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제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도 딜러십이나 이런 걸 좀 방문했었을 때 굉장히 또 열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판촉 활동이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시장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바로바로 이제 드러나는 게 또 인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중국 시장에도 초반에 보면은 그 시장이 빨리 확산되는 구간에서의 참여자들의 열기를 좀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모습이 또 인도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도도 결국엔 나중에 중국처럼 고속 성장하는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좀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느꼈던 그쵸. 느낌을 인도에서 좀 네, 느끼고 계셨다. 그분들이 이제는 네. 굉장히 또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열과성을 내니까 네.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 할 그쵸.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열심히 어떤 하면 더 많이 아. 팔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기아에 대해서 이제 기아 인도 공장을 탐방하신 거니까 네. 어떤 이미지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 그 오고 신공장이 갔나요? 그 기아 신공장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아울렛 자체가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멕시코 공장도 갔었는데 거기랑 이제는 똑같이 이제 표준화가 돼 있는 공장이 인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신 공장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화율이나 아니면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설비들의 자동화율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공장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공장이라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4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기록도? 인도 공장이요. 인도에 네. 진출한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아. 100만 대에 도달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는 옛날에부터 진출한 기업들은 뭐 시장 사이즈가 달랐으니까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기아차가 인도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뭐 현대차가 있으면서 좀 쌓았던 노하우가 또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잘 공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워낙 좋았다가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내년에 좀 인도 시장에서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사실은 현지 공장 캐파가 거의 100%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캐파의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계속 하려면 더 증설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5년도가 되면은 현대차 이제 4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기아도 현재 37만 대 캐파인데 이제 50만 대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트 한에서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도 갔다 오신 얘기도 좀 네. 간단하게나마 전해주실까요? 글로벌 혁신센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연 생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이트였고요. 지금 굉장히 뭐 활발하게 아직까지 좀 세팅을 하는 단계이긴 했어요. 저희가 갔었을 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군데군데 좀 빈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R&D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글로벌 공장에 이제 시스템을 접목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앞선 오토메이션 기술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글로벌 공장에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 많은 생산성 향상이 있겠구나. 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공장은요? 여긴 어땠습니까?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안 지역의 생산 교두보인데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내에서 컨텐츠의 40% 이상이 생산될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공장 하나로 뭐 태국이나 뭐 다른 아시안 지역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한데 약간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는데 아세안 지역의 일본 업체들의 텃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의 아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두텁구나. 요거를 좀 뚫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이 지금 또 아세안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무기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요게 또 나중에 경쟁 심화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약 한 달 전에 다녀오신 여러 탐방 얘기들도 전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서 아예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긍정적인 요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것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라지는 내년까지도 내년 초 뭐 중반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상승.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밸류가 너무 싸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좀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었던 주식인 거는 저도 네. 이제 인정을 하고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밸류가 너무 싼데 만약에 그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논리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판매는 꺾일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3배, 4배 너무 싼데 앞으로 이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밸류에이션 하단인 6배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4배에서 6배인데도 5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또 큰 수익성을 안길 수 있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게 오늘 뭐 당연히 판매 얘기를 주로 많이 공장 얘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자동차 판매만 이제는 의존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IT라든가 이런 것과 통합도 되고 지금 당장에 내년 초에 CES도 열리는데 현대차도 거기에 보면 주제가요.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확장이랄까요? IT 기업으로서의 또 이미지 로봇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리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그렇죠.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SDV라고 저희가 이제 네. 요즘 표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버는 돈이 사실은 지금의 고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요. 이미 사실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ASP가 오르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ADAS 패키지죠. 차 안에서 쓰는 편의성 사양들 이런 패키지들이 고수익성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데 현대기아차가 해외에서 이거를 잘하는 기업으로 인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SDV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 수익원이 되고 있고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안 하긴 합니다. 현대기아차. 왜냐면 이거를 외부에도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따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좀 공유를 안 하긴 하는데 그게 또 공유가 되면은 밸류가 현대기아차도 어떻게 보면 준테크 기업 테슬라처럼 앞으로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신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거는 현대기아차보다는 현대기아차의 자회사인 현대위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다른 로보틱스를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얼마나 또 잘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눈여겨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짚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글로벌적으로 특히 프랑스, 독일 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게 또 타격은 없을까, 영향은 없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격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 끊기는 건 항상 타격인데 네. 뭐 어떻게든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일단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지 생산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프랑스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게 당장 중단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중단되긴 했지만 원래부터도 보조금을 계속 축소를 해가지고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환경 규제 대응이 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해낼 것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 앞서서 러시아 공장 매각 얘기는 해주셨고 국내에서는 울산 공장, 1, 2 공장, 뭐 32년 만에 운영 중단 이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그 전기차 라인업 전환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거라서 네. 뭐 길게 이제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내용들 여러모로 여쭤봤고 가지고 오신 또 리포트 중심으로도 들어봤는데요. 2024년 맞이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내년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수익성,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주가를 많이 눌렸었는데 내년도로 접어들게 되면은 판매도 성장을 하고 고수익성도 유지가 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